오늘은 수능 특강 5강 3번, 6강 1번, 6강 2번 이렇게 3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5강 3번부터 할게요. 자,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What urgent task are you facing this week? 이번 주에 직면한 가장 긴급한 일은 무엇인가? Make a list. 리스트를 만들어라. Then compare that list of urgent tasks. 자, 우리 여기 지금 보시면 compare A to B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compare A to B. A랑 B를 비교를 해봐라 이 말이죠, 그렇죠? 자, 리스트 이 긴급한 업무라고 되어 있는 이 리스트의 것들하고 your list of critical and enabling goals. 자, 필수적이고 할 수 있는 목표의 것들을 써놓은 그 리스트하고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봐라 이거지. 즉, 긴급사안하고 그 다음에 필수적인 거, 중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이런 애들을 비교를 한번 해봐라. 자, do you see anything resembling a match? 뭔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 매치를 해봤을 때 이렇게 한번 매칭을 한번 해봤을 때 뭔가 좀 비슷한 게 보이냐? 자, 이렇게 되묻는 거, 이게 뭐 사실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자, 지금 이 비슷한 게 보이냐? 만약에 이 뒤에 나오는 이 대답에 의해서 이 글의 주제가 결정이 될 건데, 만약에 비슷한 게 보인다. 그러면 이 긴급한 걸 먼저 해라. 긴급한 게 중요한 거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올 거고, 야, 비교를 해봤는데 비슷하디? 안 비슷하지? 야, 그러면 긴급한 게 다 중요한 건 아니야. 이런 식의 글이 전개가 되겠죠. 그런 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don't be surprised if most of the urgent issue on your list have nothing to do with your critical and enabling goals. 이미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이미 한 번 다뤘었던 글이기 때문에 밑줄이 이미 그어져 있지만, 자, don't be surprised. 놀라지 마. 했죠? 왜 놀라지 마냐면 이 urgent한 이슈라고 돼 있는 거 하고, 그렇죠? critical 하고 enabling goal 하고 have nothing to do with 연관이 없어. have nothing to do with 뭐예요? 뭐뭐와 관련이 없다 이런 뜻이죠? 밑에 여기 써놨어요. 자,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In the absence of serious time management, it's easy for your days to fill with urgent but unimportant activities. 자, it is the absence. 뭔가 serious time management.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serious한 time management가 부재한 상황에서 있으니까 이 serious는 심각한이라기보다는 좀 진지한이라겠죠. 좀 진지한 시간 관리가 없다면 it's easy for your days to fill up with urgent but unimportant activity. 자, 그러니까 뭔가 이 시간 관리를 좀 잘 하지 않으면 뭐 하기 쉬우냐? Fill up urgent but unimportant activity. 긴급하기만 하고 중요하지는 않은 그런 일들로 너의 하루를 채우기가 참 쉽다 이거죠. The same applies to many of the commitment, 그렇죠? With we all make to others in the spirit of helpfulness. 자, 뭔가 이 똑같은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도 이렇게 또 적응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긴급하기만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many of the commitment we make 우리가 to others 다른 사람하고 만드는 다른 모든 약속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야. Yes, I will help you with that report. 자, 내가 그 리포트 작성하는 거 도와줄게. You tell a colleague. 자, 친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동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Yes, I will volunteer to sell raffle tickets for the school fundraiser. 자, 학교 기금 모금 행사에 그 경품 음모 판매하는 거 내가 가서 자원봉사해 줄게. 자, 이렇게 commitment like these keep these 그죠? 이런 식의 약속들이요. keep us busy. 우리를 바쁘게 만든다는 거죠.
without necessarily bringing us closer to our higher goals. 더 높은 목표 있죠, 그렇죠? 더 높은 목표에 뭔가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하지도 못하게 해요. 즉 우리가 더 높은 목표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근접하게 우리를 가까이 만들어주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저 바쁘게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높은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요 높은 목표. Our high goals가 우리가 요 앞쪽에서 말한 중요한 애들 있잖아. 그쵸? 크리티컬하고 어네이블링한 골 이걸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to be an effective time manager, you must discipline yourself to deteriorate between what is urgent and important. 긴급하고 중요한 것과 what is simply urgent. 그저 단순히 긴급하기만 한 것을 differentiate, 구별하는 거. 요거를 하는 데 있어서 자, discipline, 그러니까 원칙 같은 것들을 좀 세워라 이 말이야. When you recognize this difference, 그러니까 뭔가 이 차이를 깨닫게 되면 you will know best how to allocate your time. 자, 너의 시간을 할당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식을 정말 잘 알게 될 거다. 자,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해갖고 그렇죠?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되 긴급하기만 하거나 혹은 긴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우선순위로 두고 하지 말고 좀 더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 근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 크리티컬 하면서도 임포턴트하고 어네이블링 한 거 요런 것들 higher goal에 해당하는 것들을 먼저 좀 해라 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글은 아니어서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내용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이미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이미 한번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질문 들어오면서도 제가 한두 번씩 다뤘었기 때문에 뭐 다루는 데는 뭐 별 지장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요번엔 6강 1번이 되겠습니다. 자, nobody has to teach children to demand fair treatment. 뭔가 이렇게 공정한 그렇죠? 대우 같은 것들을 요구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티치 같은 애들은 우리가 4형식에서 주로 배우기는 하는데 얘가 4형식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티치 목적어 쓰시고 투부정사를 쓰시면 이 목적어 명사가 투부정사 하도록 가르치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전에서 썼던 거구나. 자, 그러니까 그 누구도 has to teach children to demand fair treatment. 뭔가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도록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안 돼. 가르칠 필요가 없어. Nobody has to니까. 여러분, 이 have to인데, 그래서 아마 요게 제가 지금 써놓은 것 같아요. 자, have to인데, don't have to. 그러니까 have to에 낫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불필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르치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뭐 그거 굳이 뭐로 가르치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nobody has to teach children to demand fair treatment. Children protest unfairness by vigorously and as soon as they can communicate. 자, 아이들은요, 대화가 가능하자마자, 그쵸? 그들의 그 불공정에 대해서 아주 vigorously, 아주 활기차게,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한답니다. Nobody has to teach us to admire a person who sacrifices for a group. 자, 누구도 아이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랬는데, 우리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쵸? 뭐, 존경하라고 어떤 사람? Who sacrifices for a group. 집단, 우리 그룹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존경하라고 그렇게 가르칠 필요 없어. Admiration for duty is universal. 자, 뭐라 그럴까요? 의무에 대한 존경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이고, 여긴 색깔이 좀 덜 칠해졌는데, 의무에 대한 존경은 보편적이에요. 자, nobody has to teach us to disdain someone who betray a friend or is disloyal to a family or tribe. 그 누구도 우리한테 경멸하라고 가르칠 필요 없어요. 누군가를. 그 누군가가 누구냐? Who betray a friend.
친구를 배신하거나 or is this loyal to a family or tribe? 가족이나 부족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경멸을 하라고 우리한테 가르칠 필요 없어요. Nobody has to teach children the differences. 자, 여기는 사형식이네요. 그렇죠? 여기는 사형식이야. 지금까지는 teach us 투부정사 형태, teach 목적어 투부정사 형태로 쓰였는데 여기는 teach a children the difference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사형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a children이 간접 목적어, the differences가 뭐예요? 네, 직접 목적어 이렇게 돼 있네요. 아이들에게 차이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무슨 차이냐면 between rules that are moral. 자, 도덕이라고 하는 규칙. 그렇죠? 도덕이라고 하는 규칙과 don't hit, 때리지 마라라와 같은 도덕이라고 하는 규칙과 and rules that are not,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규칙, don't chew gum in school, 학교에서 껌 씹으면 안 돼와 같은, 그렇죠? 요런 것들을 가르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가 규칙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뭔가가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지 뭐. 그럼 뭐가 빠졌을까? 여기서 겹친 모럴이 빠진 거죠. 도덕이 빠졌겠지. 학교에서 껌 씹지 마라와 같은 도덕이 아닌 규칙과 don't hit, 때리지 마라와 같은 도덕인 규칙 사이에서의 차이점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필요 없어.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 not 다음에 mor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돼 있다라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These preferences also emerge from somewhere deep inside. 자, 이러한 선호들은요, 또한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Just we have a natural suit for sweet of emotion to help us love and be loved. So too, we have a natural suit of moral emotion to make us disapprove of people who violate the social commitment and approve of people who reinforce them. 아이고 길다. 자, 천천히 보죠. Just as we have a natural suit of emotion. 자, 우리가 natural suit of emotion, 선천적,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갖고 있는 감정의 뭐라 그럴까요? suit니까 뭐 그냥 덩어리 이 정도로 볼까요? 묶음 뭐 이 정도. 그 뭐랄까 감정의 한 덩어리 같은 것들을, 그렇죠? 선천적으로 감정의 덩어리 같은 것들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 어떤 감정이냐면 help us love and be loved,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도록 돕는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도록 돕는 이렇게 되겠어.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보시면 to help us love and be loved 하는 감정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love하고 be loved가 병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help us love, 우리가 사랑하게 만들고, and help us be loved인데 help us가 반복되니까 지금 생략을 시킨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도록 돕고 우리가 사랑을 받도록 돕는 그러한 감정의 이러한 자연적인 한 세트 같은 것들을,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So too. 근데 뭐 마찬가지로 있는 건데 뭐 굳이 뭐 이거 해석할 필요 있을까요? We have a natural suit of moral emotion. 우리는 이런 것처럼 뭘 또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 도덕적 감정의 태생적인 그 쌍 같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야. 아, 이 내추럴 수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무슨 한 덩어리 같은 것들, 도덕적인 감정 덩어리 같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또 어떤 애들이냐? To make us disapprove of people who violate the social commitment. 자, 사회적 약속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거부하고, 그렇죠? Make us disapprove, 역시 마찬가지로
make us 사역동사하고 disapprove. 자, 승인하다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approve가 병렬되어 있는 상태죠. make us approve of people who reinforce them. 그것들을 강화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런 도덕 세트 같은 것들도 갖고 있더라 이 말이야. 자, 여기에서 them이 가리키는 바는 뭐겠어요?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바는 사회적인 약속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약속을 좀 강화하는 그렇죠?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이런 약속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꺼려하는 이러한 도덕적 감정의 선천적인 덩어리 세트 같은 것들을 갖고 있더라 이 말이야. There is no society on earth where people are praised for running away in battle. 자, 전쟁에서 도망치는 것을 칭찬하는 그러한 사회는 지구상에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라색 이미 이게 보라색이 아니지. 얘들아, 이거 핑크색. 핑크색으로 된 게 사실상 핵심이 되겠죠. 자, 뭔가 의무에 대한 존경 같은 거는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서 나오는 거야. 우러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게 다 우러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뭘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도록 하는 마음속에 뭘 갖고 있기 때문에요. 도덕적인 감정 세트 같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도덕적 의무는 보편적인 것이고 그에 대한 선호는 내면으로부터 발현이 되는 것이므로 이걸 굳이 가르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보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그렇죠? 글쎄요, 뭐 그냥 아주 확장해서 이건 그냥 제 생각을 써놓은 거기는 한데 아주 확장해서 보면은 그 성선설적 입장에서 본 도덕 의식에 대한 그렇죠? 도덕 의식과 그에 대한 교육의 불필요성. 왜냐하면 이미 이런 거 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데 굳이 이걸 꺼내서 가르칠 필요가 있겠는가로 보는 거죠. 냅두면 이미 다 마음속에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안다는 거야. 저걸 굳이 애써서 가르칠 필요가 있겠는가가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놨고요. 요 지문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안 다뤘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요. 알았죠? 문법이 어려울 파트는 없습니다. 이거 문법적으로 뭐 문제가 될 법한 데는 없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지금 help us love and be loved 할 때 love하고 be love가 그렇죠? 병렬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make us disapprove하고 and approve가 make의 목적격 보어로 disapprove하고 approve가 병렬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병렬되어 있는 애들이 좀 뚝뚝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rules that are not 하고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데 그게 moral이라는 거. rules that are not moral, 즉 도덕이 아닌 규칙과 도덕인 규칙을 구별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필요 없다 할 때 여기 부분의 해석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내용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6-2번도 이거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이거 다뤘었던 거죠, 그죠?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면서 이게 글 자체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글 자체만으로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미국의 이 정당, 민주당과 공화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민주당과 공화당,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여러분 저기 국민의힘,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저가 여러분 말 때는 한나라당이어서 저는 이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이 더 입에 딱 붙는데 자, 아무튼 국민의힘이라는 당과 이 민주당이라는 당하고 여러분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이 이게 뭔가 이렇게 일맥상통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름이 같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알았지? 자, 그래서 여러분요. 미국의 민주당은 이제 진보적인 그 다음에 포지션에 놓여 있고 미국의 공화당은 보수적인 포지션에 놓여 있다. 근데 제가 늘상 말하지만
뭐 진보적인 포지션에 놓여 있는 곳은 뭐 좋고 발전을 뭐 하고 뭐 이런 거고, 뭐 보수적인 포지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막 꽉 막혀 있고 뭐 시쳇말로 아재들이고 뭐 그렇죠? 뭐 꼰대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여러분요, 제가 늘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듯이 이 정치 관련된 얘기가 소재로 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자, 진보와 보수라는 이야기가 있으려면요, 반드시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뭐로부터의 진보냐, 무엇을 지키는 것이냐, 즉, from과, 자, 그러니까 뭔가 진보를 하려면 무언가 기준이 되는 무언가가 있고, 그거로부터 나아가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고요. 무언가를 지키겠다라고 하면 그 지켜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미국은 요 민주당과 공화당, 물론 요새는 약간 경계가 좀 흐려지기는 했지만, 네, 예전에는 좀 완전히 명확했던 시절이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요, 기독교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자본주의에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대원칙에서 좀 벗어나려고 그래요. 완전히 딱 들어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정책을요, 민주당은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미국의 민주당 정책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얼추 이해가 되고요. 공화당은 거꾸로 이거 두 가지를 좀 지키려고 하는 게 공화당 정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장 자본주의를 어떻게 하면 좀 수호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화당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수호를 하려고 애를 써보는 게, 네, 공화당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게 100%딱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요새는 좀 섞여 있긴 해요. 요새는. 그래서 왜 이 글을 안 읽고 이 얘기부터 하느냐 하면, 이 글이요, 여기에 이거에 대한 기초 이해가 없으면요, 도대체 민주당한테 저걸 왜 물어보고 공화당원한테 저걸 왜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설명부터 살짝쿵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민주당의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시장 자본주의로 좀 벗어나려고 좀 애를 써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정 자본주의, 혼합 경제 체제를 좀 그쪽으로 좀 지향을 하죠. 이쪽 체계는 아무래도 여러분 큰 정부를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큰 정부를 지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자본주의에 뭔가 맹점이 있었던 거를 수정해서 고치겠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부의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게 대부분 나누는 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의 확대 쪽으로 커지는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완화된 이민 정책, 요런 것들이 주가 되죠. 뭐 아주 그렇게까지 뭐 철두철미하게 방벽을 세워갖고 막 멕시코 사람들 다 내쫓아내고 히스패닉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렇죠? 이민을 받아주는 그 기준 빡세게 정하고 막 이런 거는 살짝 덜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뭔가 이렇게 뭐 강력한 미군을 지향한다는 건 여러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똑같아요. 뭐 여기 지금 위에 글 읽어보면 무슨 공화당만 뭐 무슨 미군을 강화하는데 지지하고 민주당은 그럼 미군을 약화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야. 그래서 이 글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이거에 대한 기초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민주당도 역시 미군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미 세계 최강인데 뭐 여기서 뭘 더 강화를 하자는 거냐? 미군은 현상 유지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게, 네, 민주당의 기본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전선 확대 안 하고요. 그렇죠? 더 이상 전선 확대 안 하고, 분쟁이 벌어지는데 더 이상 분쟁이 조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요런 데 들어가서 분쟁을 조정해 준다 정도만 미국의 역할이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 기독교에서 좀 벗어나려고 해요. 탈기독교가 이제
민주당의 이제 기초 그거다 보니까 이제 뭐 낙태, 동성애 이런 걸 이제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 이거는 모든 주가 다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미국은 사실 주 한 개가 나라 사이즈만 하기 때문에요. 주마다 다른 거라서 선생님 어느 주는 안 그런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주에 지금 현재 주지사가 누군지 확인해 보시고 그 주지사 공화당원인데도 낙태 허용이 돼 있는데요. 그럼 그 전 주지사가 누구였고 이 법을 당장 바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복잡합니다. 다만 정책 기조가 이렇다라. 정책 기조가 이렇다. 이거를 이해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반면에 공화당은요. 시장 자본주의를 수호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지키겠다 이거죠. 시장 자본주의. 뭘 더 나가? 뭐가 잘 안 돌아가?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뭘 자꾸 정부가 거기 나설라 그래. 그리고 기독교를 수호해. 뭔 기독교에서 왜 자꾸 벗어나려 그래. 기독교 정신을 유지를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이쪽은, 네. 작은 정부 지향할 수밖에 없죠. 아니, 무슨 시장이 알아서 하는데 정부가 뭐 자꾸 사이즈를 키우냐고. 정부는 나라를 지키는 수준에서의 사이즈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부 사이즈가 작으면 복지를 확충할 방법이 없어요. 복지 축소가 당연히 따라붙습니다. 당연히 따라붙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군이 약화돼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자, 다만 공화당은 미군을 특히 강화해야 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요. 자, 미군이 강화된다, 특별히라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미군은 현상 유지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화당의 미군은요. 뭔가 이렇게 좀 더 I need more power 이런 느낌이야. 뭔가 더 많은 힘이 있으면 더 좋지 뭐가 문제냐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분쟁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고요. 그렇죠? 분쟁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고 거기에 따른 돈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아무튼 조금 민주당하고 요런 데 조금 궤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민 정책도 아무래도 좀 강력하게 필 수밖에 없어요. 이민 정책도 좀 아무래도 좀 강력하게 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니 이민자들 잔뜩 들어와 갖고 혼란스럽고 막 이런 거 민주당 입장에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요 별로 썩 좋은 거 아니에요.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시장의 변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배제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이민 정책을 피죠. 여러분 트럼프 때 막 무슨 방벽을 막 몇백 킬로에 걸쳐서 세우고 이랬던 거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뭐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가 아니라 뭐 낙태, 동성애 이런 거 금지하는 걸 당의 이제 기본적인 기조로 삼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알았죠? 이건 얘를 이해를 하고 글을 보면 이제 별게 없어요. 그러고 나면 별게 없어요. 그냥 민주당 사람한테 공화당의 정책을 민주당 그 후보자가 자기 이런 거 할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다음에 공화당원한테 야 공화당 요번에 출마한 사람이 민주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있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야 그 진짜냐 하고 사실 확인을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명을 한다는 거, 옹호를 해준다는 거지. 우리 후보자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러면서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그 후보자를 뽑으려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 후보자를 의심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마지막 문장이 아예 딱 못 박혀 나오죠. 자, 그거 감안을 하시면 내용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In a recent presidential election, one of our local comedians compiled a list of all the recommendations being made by both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candidates for the presidency. 그러니까 이 코미디언이 뭔가 그 민주당하고요 공화당 그 후보가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뭐 그런 공약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하나 한 대 묶어갖고 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어.
He then switched them. 그리고 나서 이 공약을 다 짬뽕을 시켜버린 거야. 교체를 시킨 거죠. 민주당 건 공화당에다가 써놓고 공화당 건 민주당에 써놓고 ask committed Democratic and Republican. committed니까요. 여러분 아주 열혈 민주당원과 열혈 공화당원에게 가서 물어본 거죠. about them. 야, 이게 요번에 민주당 정책 기조라는데 이게 공화당 정책 기조라는데 하면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Democratic voters, 민주당 당원은요, were told 이렇게 들은 거죠. Their candidates thought the American military needed to be strengthened. 미국 군대가 더 강해져야 된다. 라고 들은 거죠. 민주당원한테. 아까도 말했지만 민주당은 뭐 자꾸 이렇게 전쟁 뭐 자꾸 하려고 그래.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충분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원한테 가서 더 강력한 미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National border more tightly control. 야, 국경을 더 빡빡하게 세워. 더 높게 세워. 방벽을 100m씩 세워라. 막 이러고 있고 And border identification effort to strengthen. 이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투표자 신원 확인은 당연히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투표자 신원 확인도 안 하고 무슨 투표를 한다는 거지? 미국은 이런 문제가 있나 봐. 자, as for the committee to the Republican candidate, he questioned them about their support of their candidate's supposed statement, underscoring the need to expand the national health care.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가갖고 야 이게 국가 보건 정책의 확대, create a more equitable tax system, 좀 더 공평한 세금 제도, and increase the minimum wage, 최저임금 상승, 뭐 이런 거 가서 얘기했다 이거야. 이런 거 다 민주당 얘기권잖아요, 그죠? In every case,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the supporters did not question. 네, 지지자들이요 딱히 의문을 삼지 않아요. The veracity of the list. 이 veracity, 이 리스트의 진실성 따위에는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아. Instead, 대신에 they begin justifying their candidate's position. 이게 저기 캔디데이트 포지션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후보자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정당화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 이거야. It was as if it did not matter what the facts were. 자,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마치 사실이 무엇인지 중요치 않은 것 같더라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it as if 가정법이 나와 있죠? as if 가정법. It did not matter 이렇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 여기가 지금 과거 시제잖아요. 이렇게 과거 시제로 쓰였다면 앞에 있는 직설절하고 동일한 시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과거 시점에서 과거 시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실제 그 사건의 그 사실이 무엇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 Once they had made their mind who they were voting for, 누구한테 표를 던질지 마음을 딱 정했을 때 그들의 역할은 그들을 지지하는 거지 더 이상 그들에게 의심을 하는 게 아니더라. 자, 그러니 여러분 이거 완전히 뭐예요? 맹목적 지지죠. 만약에 앞뒤로 무언가 글을 더 썼다면 이러한 맹목적 지지의 문제점이 이 뒷부분에 이제 실려 나오겠지. 그지? 하지만 여기까지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맹목적 지지. 정당을 후원을 하는 정당 지지자들의 이러한 맹목적 지지에 관련된 글이 요 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따윈 확인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지금 상식서 보면서 그냥 알아두시면 괜찮은 것들이니까 하나씩 이거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요 정책하고 반대되는 정책을 서로 반대되는 후보한테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정책의 진실성에 의심을 품지 않더라라는 게 요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